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.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. 특히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. 제공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뭔지, 또 왜 이렇게 빠르게 나왔는지, 그리고 이게 시장과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요? 발표 직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주간 0.4%, 일부 지역은 1%까지 오르고 그랬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단기 급등 조짐이 상당히 뚜렷했죠.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48% 상승률이라는데 좀 아찔한 숫자네요. 이게 정책 속도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걷어들이고 팔려는 물건 자체가 급격히 줄었어요.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팽배했던 상황이죠. 자료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좀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했다.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군요. 그렇죠.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럼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어떤 건가요? 큰 방향은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건 좀 막고 실제 거주하려는,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바꾸겠다.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. 네,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. 예전에는 주로 대출받는 사람의 조건을 따졌잖아요. 근데 이번엔 은행 자체, 은행의 대출 총량을 직접 조이는 방식입니다.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원래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라. 이런 지침이 내려갔으니까요. 아, 은행에 대한 직접 규제군요.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.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이런 정책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고 하니까요.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법도 한데요. 아, 네.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. 그런데 자료들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해요. 당장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보다 일단 집값 안정화를 이루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, 이런 논리죠. 뭐랄까, 고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받는 걸 바닷물 마시기에 비유하면서 지금은 시장 안정화, 그러니까 우물 파기가 더 필요하다,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고요. 규제 지역 안에 집이 한 채 이상 있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LTV가 사실상 0%로 묶인다 이런 얘기죠. 그렇습니다. 거의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죠. 1주택자도요,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판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더 사거나 시차를 이용해서 갈아타는 걸 막고 정말 이사가 꼭 필요한 실수요만 허용하겠다.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. 50년 만기 같은 아주 긴 대출 상품도 이제 좀 어려워진 거고요. 전세자금 대출을 원래 목적 말고 다른 데 쓰는 것도 막는다고 하고요. 소위 갭 투자,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 있잖아요. 그걸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그 집에 전세로 살 사람에게만 해주겠다.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주택가격이랑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그냥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묶은 거요.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. 아, 가격 상관없이 6억이요? 네, 그러니까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만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한도도 70%로 조금 줄고 6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요. 이것도 혜택을 이용한 투자를 막겠다는 거군요. 네, 그런 의도죠. 근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발표 바로 다음 날 시행된다는 거, 이 속도가 정말 이례적입니다. 그렇죠. 엄청 빨랐죠. 네, 일각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에 비견될 정도다,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시장이 미리 대응하거나 할 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물론 시작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고 결국 현금 가진 부자들만 유리해져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.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. 네, 그런 비판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.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, 이런 비판이죠. 하지만 또 자료들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집값 자체가 사실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. 그래서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. 이런 점을 들어서 그런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정 효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잡은 거다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이번 대책은 빚을 이용한 주택 구매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공해주신 자료들도 이번 대출 규제를 중요한 첫 단추로 보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.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공정성 문제입니다. 아, 세금 문제요? 네, 부동산을 가지거나 팔아서 얻어낸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, 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인데요. 이건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곱씹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대출을 조이는 것을 넘어서 정말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려면 앞으로 세금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?